자, 형님도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국가대항전 승무패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승무패로 구성이 된 59회차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작하는 회차라서 1등 당첨금이 평소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뭔가 확실하게 승리할 팀들이 보이는 회차이긴 하지만 뭐 항상 이변은 존재하는 승무패이기 때문에 심기일전에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59회차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입스위치. 브라이턴은 올 시즌 시작 후에 아직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직전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밀러, 마치 이런 핵심 선수들이 부상 이탈을 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긴 한 브라이턴이지만 충분히 메울 만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경기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입스위치는 이번 시즌 승격 후에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역시나 약팀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와 풀럼에게 골을 기록하면서 의외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얇은 스쿼드와 경기력 자체에서 이번 경기 두 팀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브라이턴이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더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 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입스위치의 핵심 공격수인 허친슨 선수도 부상 이탈하면서 공격 전력에 확실한 전력 누수를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는 입스위치가 브라이턴의 수비를 뚫고 그것도 원정에서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경기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회차 첫 경기는 홈팀 브라이턴의 승리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시티.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첼시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두 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리세 선수의 빈자리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고 점점 심해지는 에제 선수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뭐 그래도 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 리아드, 게이, 클라인 선수를 필두로 하는 3백은 의외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올 시즌 승격 후에 컵 경기를 제외한 리그 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두 팀 경기력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전력에서도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이번 경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 홈에서 득점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 홈 경기력이 크게 다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때문에 홈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터 시티가 전력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있고 현재 컵 경기 포함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불안한 수비에 비해서 준수한 공격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바디 선수와 부아나노테 선수의 발끝이 날카롭고 은디디 선수와 윙크스 선수가 조율하는 중원의 볼 배급 퀄리티가 결코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무승부까지는 챙겨가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게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풀럼 대 웨스트햄. 풀럼은 직전 경기 입스위치와 비기면서 컵 경기 포함 3경기에서 2승 1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팀들과의 경기를 치르지 않은 풀럼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경기력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뭐 그래도 강팀이라고 하면 강팀인 맨유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여전히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풀럼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1대3으로 홈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순위에서 풀럼보다 한 단계 아래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 웨스트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전력에서 웨스트햄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경기력 자체에서도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전방에서 안토니오 선수와 보웬 선수가 건재하고 특히 쿠두스 선수가 결정력에서의 문제를 조금 보이긴 해도 전방에서 흔들어주는 파괴력이 상당해 보이고 폼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만큼 맨시티전에서의 아쉬움을 이번 경기에서 털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풀럼이 홈이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홈에서 실점률이 크게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 승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에스파뇰 대 알라베스.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라요에게 승리하고 원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보여준 두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점유율에서는 확실하게 떨어진 경기였긴 하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리그 첫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불안한 시작을 알렸지만 직전 두 경기 연승에 세 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률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득점력도 준수합니다. 이번 경기 최근 패배가 없는 두 팀의 경기이고 전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팽팽한 경기를 치룰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승부패 3픽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근데 두 팀 전력에서 팽팽하고 에스파뇰이 홈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에스파뇰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번에 승무패 3픽 아니면 알라베스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원정이라고 해도 득점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에스파뇰이 홈에서 고전하던 소시에다드를 원정에서 알라베스가 잡아내면서 더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슬슬 에스파뇰이 하위권의 제자리를 찾아갈 때도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알라베스 쪽으로 무게를 두고 좀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에버턴. 아스톤빌라는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좋은 원정 경기력을 보였지만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아직까지 홈 경기력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스널에게 패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였던 경기였기 때문에 상대적 약팀인 에버턴에게는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버턴이 리그 컵 경기에서는 약팀인 돈캐스터를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3연패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초반부터 강등으로 가는 지름길에 올라서 있습니다. 연패한 3경기에서 무려 10골을 실점을 하면서 뒷문이 거의 자동문 수준으로 열리고 있고 칼버트 린 선수가 오랜만에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번 경기 에버턴에서 아스톤 빌라로 올 시즌에 이적해온 오나나 선수가 모든 경기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는 만큼 에버턴을 상대로 비수를 꽂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이고 와킨스 선수도 건재한 만큼 홈에서의 아스톤 빌라가 많은 득점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첼시에서 에버턴으로 이적해온 브로야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아직까지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핵심 선수인 브랜스웨이트 선수가 다시 한번 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불가피해 보이는 에버턴입니다. 이번 경기 홈팀 아스톤빌라 쪽으로 인정하는 게 맞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6번 경기 세비야 대 헤타페. 최근 득점력에서 문제를 보이는 두 팀의 경기인 만큼 이번 경기 무난하게 단통 무승부를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한 번의 승리도 없이 2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두 경기째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득점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 19위까지 떨어진 순위를 끌어올리기에는 경기력 자체가 너무 형편없어 보입니다. 물론 헤타페도 승리가 없긴 하지만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세비야와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3경기에서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마찬가지로 득점력에서 문제를 보이는 헤타페인 만큼 이번 경기 저득점 무승부를 예상을 해보면서 무승부까지는 좀 챙겨가야 되는 경기로 보입니다. 근데 헤타페가 이번 경기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라고 해도 최근 세비야가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헤타페가 크게 밀릴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주력 핵심 공격수인 마요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지우면서 이번 경기에 좀 출전할 가능성을 보이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골 가뭄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비를 내려줄 그럴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는 받쳐서 가되 헤타페의 승리를 같이 챙겨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본머스 대 첼시.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난하게 첼시의 승리를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한 만큼 이번 경기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본머스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올 시즌 리그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본머스이기 때문에 과연 첫 패배를 기록할지 아니면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력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큰 차이가 나고 저번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도 득점력이 떨어지지 않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첼시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첼시가 리그 3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5골을 실점을 하면서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압도적인 공격력에 비해서 이상할 정도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는 점, 또 수비 쪽에서의 스쿼드가 두텁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 무승부까지 챙겨가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시작 후에 1승 1무 2패 기록하면서 출발이 좋지 못합니다. 득점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홈에서도 연패를 기록하면서 수비 집중력에도 확실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소시에다드입니다. 또 핵심 공격수인 오야르자발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디크 선수에게 최전방을 맡기기에는 분명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 트라오레, 멘데스 선수 등 핵심 선수들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력 누수가 결코 가볍지 못합니다. 때문에 체급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레알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간다고 해도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레알도 최근 원정에서 2경기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조금은 움츠려서 경기를 하고 있고 맨디, 벨링엄, 카마빙가, 추아메니 선수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심각한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기를 치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5군, 2군으로 경기를 한다고 해도 현재 상태의 소시에다드라면 어렵지 않게 레알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셀타비고 대 바야돌리드. 셀타는 2경기 연패 기록 중이고 바야돌리드는 3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경기 결과 자체로는 두 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경기력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셀타가 최근 2경기 연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4대3과 3대2의 스코어를 만들어낼 만큼 득점력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있고 직전 4경기에서 11골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올 시즌 초반입니다. 물론 4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공격력에 비해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바야돌리드는 물론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했다고 해도 직전 3경기에서 10골 실점을 하면서 최악의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직전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공수 모든 곳에서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레알과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이번 셀타비고를 상대로는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과 프리시즌 포함해서 직전 홈 10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그 셀타비고를 상대로 다른 원정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 홈 셀타비고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패배하면서 역시 심각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강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아스날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한 방을 해줘야 할 솔랑케 선수가 아직까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히샬리송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가대항전 풀 경기를 뛰고 온 손흥민 선수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또 판더벤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드라구신 선수로는 그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스널도 웨데고르, 제주스, 토미야스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졌고 라이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시작 후에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단 한 번의 패배가 없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승리도 가능하겠지만 북런던 더비인 만큼 두 팀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상 아스널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을 고려해 보면서 이변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
지로나는 프리시즌 내내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고 올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암울한 초반을 예상했지만 직전 두 경기에서 6골 퍼부으면서 다시 한번 이름값을 해내고 있습니다. 연승한 두 경기에서 단 한 점도 실점하지 않았고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해 볼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 팀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지로나가 바르셀로나에게 좀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상성이 어긋나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지로나의 승리를 가져가기 힘든 게 모두 아시다시피 상대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바야돌리드를 7대0으로 꺾어냈고 4연승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쩌면 이변이 힘들지도 모르는 경기입니다. 또 지로나는 핵심 공격수인 도부비크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공격력 쪽에 에이스의 공백은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스쿼드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쪽으로 인정하고 가는 게 맞는 그런 경기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고 해도 직전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실점을 했고 지난 시즌 포함해서 직전 4경기에서 1대2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실점률이 올라가는 바르셀로나인 만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변도 한번 노려보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울버햄튼 대 뉴캐슬. 울버햄튼은 올 시즌 아직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2패했던 상대팀이 아스날, 첼시 같은 강팀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울버햄튼의 경기력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또 이번 경기 핵심 선수인 르미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허리 쪽에서 힘이 확실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력상 뉴캐슬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올 시즌 아직까지 패배를 기록하지 않는 만큼 이번 경기도 강팀인 뉴캐슬이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뉴캐슬의 승리만 가져가기에는 찝찝한 점이 있습니다. 뉴캐슬이 올 시즌 패배가 없긴 해도 한 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이어오고 있고 확실히 저번 시즌보다 힘이 빠져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원정에서 실점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편입니다. 또 황희찬 선수는 이번 국가대항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감각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 비아레알에서 울버햄튼으로 이적해온 모스케라 선수가 이번 국가대항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이상한 기획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비슷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조금 이변을 예상해 보면서 울버햄튼 쪽으로 꺾는 거를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라스팔마스 대 빌바오. 라스팔마스는 시즌 초반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빌바오는 1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두 팀 크게 다르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은 빌바오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작년 시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득점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실점률이 늘어나면서 프리시즌부터 원정에서는 거의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바오 쪽으로 인정하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기입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라스팔마스가 전력에서 딸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시즌 맥버니 선수를 영입해 오면서 공격 전력을 보강했고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비겼지만 선제골까지 기록하는 등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차이가 큰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라스팔마스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두 팀 부진한 상황에서 단통 무승부의 이변도 좀 노려보거나 무승부를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에서 득점력이 더 올라가고 프리시즌 포함 직전 홈 직전 5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은 라스팔마스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아틀레티코는 리그 개막 후에 2승 2무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강팀 그대로의 면모를 보여주는 중이고 직전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뒷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발렌시아의 성적은 초라합니다. 리그 개막 후에 1무 3패 기록하면서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승리가 없는 직전 4경기에서 7골 실점을 하면서 좋지 못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안 그래도 불안한 경기력에 핵심 공격수인 유고드로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확실한 전력 요소가 있는 발렌시아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뭔가 발렌시아의 승리나 무승부 이변도 찾기가 좀 힘든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59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매하는 최종 구매 내역은 월 3,990원에 꺾폴 회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 커뮤니티에서 최종 구매 내역과 간단한 코멘트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승무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